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란 테마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제 제가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자금에 대한 인식 전환,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정책자금 실무, 수출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순서로 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정책자금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인데, 이 정책자금에는 출연금, 보조금, 융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이거 역시도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으로 이런 이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판로 개척을 하러 나갔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는 기보, 신보, 지신보에서 우리가 이제 저리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정책자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책자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책자금에 대한 인식. 내가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사실 식품기업이나 이런 외식기업 쪽에서는 정책자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컨설턴트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컨설팅을 해서 정책자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자금과 무관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선정이 될 수 있고요. 정확히 이해하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우리가 이제 법인의 제조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법인이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법인이 아니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도 되긴 하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법인 쪽에 우선권이 주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제조 이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제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과제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 한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는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가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특허, 등록 특허 또는 출원 특허가 5개 이상이 있어야 우리가 과제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사업계획서 작성란에 빈칸들이 있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허들을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특허가 출원 특허든 등록 특허든 5개 이상 이렇게 많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과제 선정이 되기 위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가 설립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부설 연구소하고 연구 전담 부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면 되는데, 여기에는 물적 요건하고 인적 요건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뒷장에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이런 기본 요건으로 이 세 가지, 법인의 제조, 그리고 특허, 등록 특허든 출원 특허든 5가지 정도,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가 설립이 돼야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벤처나 이노비즈는 그 자금 진행하면서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물론 그 중간에 벤처나 이노비즈도 받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면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자금 관련해서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부서를 어떻게 설립을 하고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물적 요건하고 인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물적 요건은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제 30평방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파티션으로 분리를 시키면 되고요. 30평방미터보다 더 큰 공간일 경우에는 벽면으로 연구소를 간판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요건은 이공계 관련학과 4년제 또는 이공계 관련학과 전문대 플러스 경력 2년 또는 이공계 관련학과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 플러스 경력 2년 이렇게 인적 요건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 연구소가 있게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25% 감면이 되고 개발용품 수입 시 관세가 80% 감면이 되고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10% 세액 공제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는 설립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자금을 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정책자금 기본 요건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비율이 100% 이하이면 위험하게 되고요. 부채 비율은 300% 이상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재무제표 굉장히 관리 잘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신용등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출연금 이제 R&D 개발을 할 때 받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신용도가 6등급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등급 이상은 유지해 주셔야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같은 경우는 신보, 기보, 지진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융자인데 대표이사님 신용도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서면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하는데 서면평가는 신청서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서 대의 명분을 강조하고 이 기술이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아이템 선정을 할 때는 이 트렌드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이 트렌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과제는 거의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VR, AR, IoT, 3D 프린터 이런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4차 산업에 맞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정책 사업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동시다발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써놨다고 동시다발 전략이라고 제가 여기 표시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과제를 여러 과제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이 동시다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면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대면평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대면평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하고 그 발표자는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되고요. 한 자리에 잘 서서 알아듣기 쉽게 도움을 청하는 정중한 자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 엄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발표를 할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쪽 반대편 쪽에 시계가 이렇게 보여서 20분 아니면 30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시계를 한 번씩 살짝 보면서 시간 엄수를 해서 시간을 지켜주면 대면평가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큰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정책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하루 종일 다 말씀드려도 다 못할 정도로 내용이
거대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있는데 올해는 19조 4천억, 내년에는 21조 정도로 이제 올라가서 또 진행이 될 거고 정책자금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해외 수출 포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출에 관련된 정책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차이나 하이웨이 최대 연간 5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수기업은 2년 차에도 5천만 원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은 수출 금융 지원, 수출 사업화 이렇게 좀 지원해 주고 있고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해외 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 그리고 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 지원해 주는 자금, 그리고 수출 진흥 자금 융자 이렇게 해서 업체당 3억 원, 그래서 변동금리인데 금리는 2.49% 해서 저리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수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사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런 자금들을 다 찾고 알아보기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저희 한국지구개발협회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 다 찾아서 알려드리고 할 테니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 저희 저 앞에 일단 이게 포럼 끝나고 저 앞에 잠깐 쉬는 시간에 가시면 저희가 신청서 받고 있고 명함 드리고 있으니까 그 명함 받고 나중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중국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많이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